연속함수 성질 안 하고 넘어가면 또 개념 시험 볼 때 안 해줘가지고 못 채운다고 할까봐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속함수의 성질은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과 같아요. 두 함수 fx, gx가 모두 x는 a에서 연속이면 다음 각 함수도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이걸 증명할 때 이걸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냐면 매끄러운 곡선이구나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 실제로 뭐냐면 FA는 무엇이다? 이것이다. 그죠? 네. 마찬가지 GA도 무엇이다? 증명을 하고자 한다면 이 사실을 이용해서 증명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네. 자동으로 연속이 되는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kfx 당연히 제가 뭐라고 부르겠어요? 상수배. 그죠? 네. 두 번째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세 번째 fx 곱하기 gx 네 번째 fx 나누기 gx죠. gx분의 fx. 그래서 곱과 몫에 대해서 성립한다. 단 ga가 0이 아니어야겠죠. 분모 0인 경우는 정의하지 않으니까.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실 얘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다항함수가 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다항함수는 x를 반복해서 곱한 거의 상수배에다가 또 x를 반복해서 곱한 거의 상수배 이런 것들 더한 거잖아요. 가령 2x의 제곱 더하기 3x 빼기 1이라고 하면 2x의 제곱하고 3x하고 마이너스 1 더한 건데 마이너스는 상수함수니까 연속이죠. 3x는요 y는 x가 연속인 거 알고 있잖아요. 세배한 거니까 연속이죠. 그죠? 2x의 제곱은 2도 상수함수니까 연속이고 x도 1차함수니까 연속인데 걔들끼리 곱한 거니까 연속이죠. 그것들 더한 거니까 연속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서 모든 다항함수가 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가를 이 연속함수 성질 1번을 가지고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속함수의 성질 2번입니다. 이건 이제 합성함수의 연속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첫 번째 fx가 x는 b에서 연속이고 x가 a로 접근할 때 gx가 b이면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내용을. 자, 이 극한을 구할 건데 x를 a로 접근시키면 먼저 gx가 ga로 접근할 거 아니야. 제 말 듣고 있어요? 그죠? gx가 ga로 접근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사실 gx가 b로 접근하겠죠. 이 극한에 따라서 보면. 그죠? 근데 fx가 원래 이제 그러면 여기 접근하는 걸 가지고 다시 이 f의 극한을 구해야 되잖아. 그런데 fx, x는 b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f는 극한을 안 해도 된다. 그냥 함수값 처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겠냐면 마치 극한 기호가 함수 안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일 건데 실제로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앞쪽에 있는 극한 기호는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다 극한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f는 제 극한의 위치에서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인 함수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저걸 극한 대신 함수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의미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건 증명이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라서 함수의 연속의 정의에 의해서. 두 번째 게 그나마 증명이 필요한데 gx가 x는 a에서 연속이고 fx가 x는 ga에서
연속이면 F 서클 G의 X 도 X는 A에서 연속입니다. 이게 굉장히 당연한 얘기야. 왜냐면 실제로 함수값이 들어가는 위치에 연속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x가 처음에 a에 접근하잖아요. 그럼 gx는 어디에 접근해요? ga에 접근하죠. 그러니까 fx는 ga에서 연속이어야지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증명해 보겠습니다.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니까 어떻게 해석하시라고 했냐면 ga는 얘랑 같은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fx가 x는 ga에서 연속이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f의 ga는 맞아? 리미트 x가 ga로 접근할 때 f의 gx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x가 a로 접근할 때 f의 g의 x가 뭐냐 라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걸 f의 리미트 저 1에 의해서 x가 a로 접근할 때 gx라고 쓸 수 있죠. 근데 극한에 의해서 얘를 그냥 f의 g의 a라고 쓸 수 있죠. 이해됐어? 이해됐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론은 뭐예요? 얘는 극한값이고 얘는 함수값인데 두 개가 같잖아요. 네. 알아서 F 서클 G의 X는 A에서 연속이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독립변수가 함수에 들어가는 위치에서 연속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이제 이걸 연속함수의 성질 1번과 혼동하는 친구들 위해서 이런 보기들이 나오잖아. 뭐 기억 쓰지 마세요. 알겠죠? X는 A에서 fx와 gx가 연속이면 g서클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혜진, 참이야 거짓이야? 기억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왜냐면 g의 fx잖아. 그럼 네가 x를 처음에 여기다 넣을 거잖아. 그럼 얘는 어디로 가? fa로 가겠지. 그러니까 gx가 fa의 위치에서 연속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거짓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단서 하나만 첨가해서 이게 참이 되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ga는 a라고 쓰면 갑자기 참으로 바뀝니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단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거짓이었다 참이 됐다 이러니까 주의하라고. 그리고 왜 이거 애들이 동그라미를 잘 치냐면 이것 때문에 연속함수의 성질 1번을 보면 같은 위치잖아.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근데 합성은 아니야. 알았어? 이거 가지고 문제 많이 만드니까 조심하세요. 알았니? 자, 다음 연속성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거는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알겠어요? 다항함수 어디에서 연속이라고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분수함수는 당연히 이 지금 그냥 분수함수가 아니다.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꼴의 분수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항함수의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라면 g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왜요? 연속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다항함수 자체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잖아요. 두 개를 나누기만 하면 분모가 0만 아니면 연속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무리함수 그냥 무리함수 아닙니다. 근호한이 다항함수인 무리함수예요. 그럼 다항함수 자체가 이미 연속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곱근을 씌우게 되면 이 연산 자체는 루트 x를 알아야 되는데 루트 x 우리 그래프를 알잖아요. 루트 x 연속함수야. 그럼 연속함수에 연속함수에 합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fx가 루트 x의 정의형만 만족하면 돼요.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연속이에요. 당연히 로그 함수는 원래 연속이 함수라서 그냥 정의형만 만족하면 되죠. 진수 조건. 지수함수 원래 연속이 함수라서 정의형만 만족하면 되는데 지수함수의 정의형은 모든 실수죠. 삼각함수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사인과 코사인은 그렇고 탄젠트는 아니죠. 탄젠트는 점근선을 갖고 점근선의 위치에서 정의가 안 되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정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거기가 점근선이죠. 예, 그래서 x가 정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가 아니면 됩니다. 이때는 정수입니다. 다음 가우스 함수는 정수에서만 불연속이죠. 마찬가지로 n은 정수입니다. 넘어가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되죠? 이 문제 기억나냐? 수학할 때 풀었었는데 너네 기억 못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지? 뭐를 원수로 가죠? 정수 m을. 이 정수 m은 뭔데? sin x보다 작거나 같은. 그럼 sin x를 넘지 않는 정수예요. 그런데 max, 맥주 아니고요. 최대값. 그럼 sin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종류가 어떻게 써야 되지? 아, 그렇죠. 가우스 sin x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몰라보면 안 된다고. 가우스 sin x라고 써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저렇게 써있으면 뭐지? 이러고 문제를 못 푼단 말이야, 애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대답 안 하면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대답 좀 해. 마음에 안 들어. 응? 그래서 실제로 가우스 x는 그러니까 sin x는 이런 정도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래프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그래서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파이라고 하면 사인 함수의 치역을 알고 있으니까 저 끝에가 1이고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가우스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정의역 보시면 0, 2파이 비어있으니까 여기 비어있어요. 비어있고 이렇게 쭉 가다가 어디에서 2분의 파이에서 비어야 돼요. 쭉 가고요. 여기까지는 포함이죠. 여기 왜 비었냐? 여긴 1이라서 여기 있거든. 이해됐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일로 떨어지죠. 그래서 마일 가다가 이렇게 끝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여기가 2분의 파이, 1이겠죠. 여기 이 점은 2분의 3파이, 마일일 거고요. 그럼 실제로 불연속점은 여기서 하나 두 개입니다. 양쪽 끝은 아니에요. 구간 자체가 어디니까 0에서 2파이까지만이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x는
2분의 파이일 때하고 파이일 때 불연속이고요. 문제에서는 불연속점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2개를 답이라고 하셔야죠. 안 어렵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어렵진 않은데 졸리나봐요. 야, 하식스 나눠 먹었어야지, 준호하고. 네, 제가 갖다 줬는데 네가 사온 거라고? 네. 너 먹었어? 네. 먹고 그 모양이야? 네. 돈 보내. 돈 보내라고? 공동 구매예요? 네. 넘어가 안 됩니까? 야한테 하식스 왜 시원해? 쿨식스 아니야? 자, x는 0에서 연속 조건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a는 얼마야겠니? 진겸아? 고민해버린다고? 연속이면 극한하고 함수값 똑같아야 되잖아. 네. 그럼 x가 0으로 접근할 때 극한값은 0으로 접근한다는 말은 0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지? 네. 그럼 ln 1 플러스 ax고 여기 x가 있으니까 이 극한 얼마냐고 진겸? 에이 정답입니다. a잖아요. 모양 안 바꿔도 알겠지? 이게 3하고 같아야 돼요. 네. 왜냐면 함수값하고 극한값 같아야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연속의 정의에 의해서 그렇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힌트 준 거 티났어? 티났다고? 티 안 났지? 완벽했지? sin x 있으니까 x 있어야죠. 우리가 외운 게 이거니까. 그럼 여기 x 써주고 여기 2x제곱 마이너스 1 써주면 이게 사실 1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a하고 같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a는 1입니다. 물론 얘는 굳이 이제 모양 안 바꿔도 극한 1이라는 거 보여요? 외워서 보여요. 외워서 보인다고요? 그 있잖아. 내가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가 1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어? 얘랑 똑같은 걸 볼 수 있다고 했지? 네. 그러면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1제곱이 0이란 말은 얘도 똑같은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약분할 수 있다는 얘기지. 0 근처에서는 둘이 똑같은 거니까. 내 말 맞아 안 맞아? 맞잖아.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볼까? sin x x 뭘 추가로 확인하고 싶었냐면 2x제곱 마이너스 1 그죠? 자 이제 가까이 가봅시다. 선생님 왜 한 개밖에 안 그렸어요? 왜 한 개밖에 안 그렸죠? 한 개밖에 없는데요 그래프가? y는 x밖에 없는데요? 맞아요 안 맞아요? 0 근처로 가보니까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셋도 똑같은 곡선이다 이거예요. 멀리서 바라보면 다 다르지만 가까이서 보니 다 똑같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보면 다 다르지만 가까이서 보면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가지고 있다. 다 똑같다. 개소리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안 고치고도 1임을 알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 최소의 정의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날 것 같으니까 그냥 정리만 하고 가죠. 외우는 거 아니 뭐야 증명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외우는 거니까. 함수 fx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면 fx는 그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습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대와 최소를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연속이다라고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저 위에 있는 그림은 개구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최대가 없지 않냐. 개구간에서 연속이니까 최대 최소가 없지 않냐. 얘는 요 사이에 불연속이 되면서 최소값이 없지 않냐. 이런 말을 하는 건데 불연속점을 가지고 있어도 최대 최소를 둘 다 가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은 폐 구간 내에서 함수가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의 최소가 있구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사이값정 기억납니까? 사이값정이 내가 그림 외운 다음에 그림 읽으라고 했지. 준우가 졸리니까 준우 한번 해볼까? 사이값정리. 네. 힌트 좀. 힌트 없는데? 아, 그림 그려줄게. 그림 읽어봐. 네. 그럼 힌트가 되겠네, 그지? 이게 y는 fx인 거죠. 네. 뭔 말인지 알겠죠? 힌트입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사이값 정리를 얘기해 볼까요? 함수 fx가 힌트 좀 보고 올게. 네. 더 어진 이유가 언제 해야 돼? 힌터페이스. 이거는 이거 그거 기울기 뭔 개소리야? 가운데 근이 있다 아니에요? 뭔 개소리냐고. 폐구간 내에서 연속이고 FA와 FB가 같지 않으면 왜 같지 않아야 되냐면 그래야 FA와 FB 사이에 어떤 값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즉 사이값의 정의에 사이 값이라는 건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Y값을 얘기하는 거라고. FA와 FB 사이에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FC는 K인 C가 개구간 AB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내가 저 그림을 외운 다음에 그림을 읽으면 된다고 했지. 여기서는 3개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다음번에도 모르면 3개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값 정의는 언제 효용 가치가 있느냐? 저 y는 k를 y는 0이 되게 한다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 실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미지의 그래프를 많이 그릴 거기 때문에 걔가 어떤 특정한 구간 내에서 근이 있는지 없는지만이라도 좀 확인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뭘 사용할 수 있다? 사이값 정의를 사용할 수 있고. 종혁 오랜만에 학교 가가지고 졸려? 일찍 일어나서 맨날 늦잠 잤는데 맨날 늦잠 안 잤어야지. 엄마도 잊어버렸네? 뭔 말인지 내가? 아, 미지 함수를 다룰 때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쓸만한 정리인 게 전제 조건이 뭐밖에 없어요. 폐 구간에서 연속밖에 없어요. 미분 가능이 필요하지도 않아. 연속밖에 없다고. 그냥 연속이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가 풀 수 없어 보이는 방정식 있죠. 그 풀 수 없어 보이는 방정식도 근을 정확히 딱 꼬고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디와 어디 사이에 따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걔 연속함수이기만 하면. 숫자를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부호가 바뀐 위치를 찾아가지고 여긴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근의 근사값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오차의 한계는 뭐 정수 단위를 추정하게 되면 2분의 1밖에 안 나는 거니까 꽤 괜찮은 거죠. 굉장히 가치 있는 정리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사이값 정리를 적당히 비틀면 우리는 방정식의 근의 위치를 판별할 수 있다. 근의 존재를 알 수 있고 그 근이
대충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니까. 정수 단위로 추정할 수 있어요. 뭐 2에 3 사이에서 5에서 6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알겠어요? 그는 안 구해도. 그래서 얘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조금 정의를 바꿔주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속인 건 똑같아야 되고 FA와 FB의 값이 같지 않다고 했잖아 아까는. 그치? 이번엔 사이에 0이 낑겨야 되니까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FA와 FB의 부호가 다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둘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X축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방정식 fx는 0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거죠. 이렇게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리가 된다 라는 거고, 당연히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수가 이따위로 그려져서, 알겠지? 실근이 사이에 있더라도, 그림 좀 다시 그릴까?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실근이 있었어요. 그러면 양 끝에 부호는 다르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있었어. 여기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으면 실근이 무려 두 개나 있잖아. 그런데 얘 함수값과 얘 함수값의 곱은 0보다 크겠죠. 그쵸? 거꾸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니?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요. 안 할게. 자, fx를 x의 4제곱 더하기 x의 3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이라고 잡아봐. 그럼 f1은 얼마지? 마육이지. 마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음인 게 중요한 거야. f3은 얼마지? 82예요. 82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양인 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사이값의 정리에 의하여 (1, 3)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fx 어떻게 잡아야겠냐면 x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라고 잡으시면 돼요. 그럼 f0은 마이너스 1이니까 네거티브 하죠. f1은 sin 1 마이너스 코사인 1이지. 종효가 sin 1이 커 코사인 1이 커? 이걸 코사인 1이 크다고? 진심이야? 아니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코사인 1을 골라버리네. 장난친 거라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사인 1이 크죠? 기왕 그린 거 살짝만 얘기해 드리면 여기가 얼마야? 4분의 파이지? 네. 4분의 3.14 얼마잖아. 1보다 작은 값이야. 네. 근데 이 영역에서 누가 커? 코사인이 이기는 영역이죠. 이 영역은 사인이 이기는 영역이죠. 네. 그럼 1이라는 동경을 표시해보면 한 이 정도는 있겠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이 점에서 y좌표가 x좌표가 큽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큰데 그 이유를 저는 다음과 같이 적어놓겠습니다. 그림 지울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냐고? 네. 네. 그래서 부호 바뀌었죠? 따라서 사이값의 정리에 의하여 구간 0, 1 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되죠.
이 내용은 수학투에서 자주 막 등장하지 않아서 좀 잊으실 때가 된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갑니다. 여기 해야 되냐? 네. 시험 볼 생각하니까 갑자기 해야 되니? 야, 증분 아무것도 아니었어. 간략하게 적고 갈게. 함수 y는 fx 위의 점 p가 q까지 변할 때, 그러니까 증분을 정의하려면 곡선 위에 두 점을 지칭해야 되고, P가 Q까지 변할 때란 말은 P가 처음 점이고 Q가 나중점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를 설명하려면 처음과 나중이 있어야 변화를 설명할 거 아니야. 선생님 저 오늘 어디 변한 거 없어요? 어제라는 처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오늘 학원에 처음 등록한 선생님 저 변한 거 없어요? 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대화가. 변화를 설명하려면 처음과 나중이 있어야 돼요. 그쵸? 예. 그래서 x의 증분, 인크리먼트라고 하는데, x의 증분은 델타 x로 표현하고, x의 나중값. 저 그림의 기준하면 나중값이 b죠. 그래서 처음 값을 뺀 것을 증분이라고 합니다. 증가량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보통은 증가량이라는 표현은 약간 그럼 커졌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나중값에서 처음 값을 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증분이라는 표현을 여전히 쓰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y의 증분은 y의 나중값에서 델타 y라고 표현하고, y의 나중값에서 y의 처음 값을 빼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증분을 표현할 때 델타라는 기호를 쓰잖아. 그러면 두 델타의 b잖아. 뭐가? 평균 변화율이. 니네가 알고 있는 기울기가. 그래서 선생님이 기울기 자체를 델타라는 기호로 써버려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델타를 쓰면 평균 변화율, 즉 x의 증분에 대한 y의 증분의 b를 얘기합니다. 문장을 먼저 써주면 평균 변화율은 x의 증분에 대한 y의 증분의 b입니다. 편의상 저는 이 델타 기호를 기울기처럼 쓰고요.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되겠죠. 그럼 델타 y가 지금 뭐냐면 fb-fa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죠? 두 번을 쓸게요. 위에 이게 fb-fa였고 아래는 b-a였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근데 얘를 델타 x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겠죠. 분모를 그냥 델타 x라고 쓰고 분자를 a 플러스 델타 x, 왜냐면 변화율을 더하면 나중값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fa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두 개를 다 쓰는 이유가 이 두 가지 표현이 둘 다 미분계수를 표현하는 데 쓰이잖아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게 좀 더 중요하죠. 뒤쪽에 있는 건 델타 x를 h로 바꿔가지고 뭘 정의합니까? 도함수를 정의하게 되죠. 아시겠죠? 기억이 나죠? 기하학적 의미는 뭐예요? 두 점 p, 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은 x의 변화에 대한 y의 변화의 b, 즉 독립변수 x에 대해서 종속변수 y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측정하는 수단이에요. 근데 그게 우연히 직선에서는 기울기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왜냐면 직선이 평균 변화율이 곧 진짜 변화율, 순간 변화율과 일치하는 유일한 함수거든요. 아시겠어요? 곡선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직선만 그래요. 알겠어요? 네.
우리만 답하시오. 변화율의 정의를 쓰시오. 이제 변화율은 순간 변화율, 진짜 변화율 얘기하는 거야. 평균 변화율 말고. 평균 변화율은 평균적인 변화율이라는 얘기니까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처음과 끝을 보면 이렇게 직선처럼 네가 이동했다고 볼 수 있어. 이런 관점인 거야. 근데 순간 변화율은 아니, 나는 그러기 싫은데 정확하게 내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를 다 묘사해줘.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보시면 이렇게 두 점이 멀면 평변은 이거잖아. 근데 곡선은 이렇게 생겼지. 직선과 곡선의 괴리가 있어요. 이 괴리를 줄이면 순간 변화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방식을 택하냐면 이 점을 가만히 놔두고 이 Q를 여기로 옮겨봤어. 그랬더니 직선이 이렇게 나오면서 직선과 곡선의 차이가 줄었거든. 그렇다면 너 여기까지 와봐. 이렇게. 그럼 더욱 차이가 줄었거든. 그럼 Q를 P에다가 한없이 가까이 붙이면 아예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네. 맞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분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미분계에서 정의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 점은 반드시 고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두 점이 동시에 움직이는 건 미분계에서 정의가 아닙니다. 그건 평균값의 정의를 이용한 극한의 계산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예. 아니면 그냥 평균 변화의 극한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다 아는 얘기지만 워낙 중요하니까 얘는 적고 가겠습니다. 델타 x가 0으로 접근할 때, 왜냐면 더 두 개의 점이 하나씩 가까이 가면, 한 점이 한 점에 대해서 하나씩 가까이 가게 되면, 이랬을 때 델타 x분의 델타 y를 구하면 이게 사실상 진짜 변화율이다 라는 거고, 델타 y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보면 다음과 같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분계수는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죠. 그냥 x가 a에 접근한다. 저 움직이는 점의 좌표를 x라고 잡은 거죠. 그러면 x-a분의 fx-fa라고 쓸 수 있고, 그죠? 근데 이 두 번째 표현을 처음 배운 애들이 좀 더 선호하는데 사실은 별로 안 좋아, 이 표현이. 쓰긴 쓰는데, 왜냐면 위쪽에 있는 표현은 a 대신에 x를 넣으면 도함수를 만들 수 있지만 아래쪽에 있는 표현은 a 대신에 x를 넣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무슨 말인지 알죠? 0분의 0, 응? 이렇게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도함수의 정의하고 관련이 있는 미분계수 정의는 위쪽이니까 위쪽을 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하학적 의미는 뭐예요? y는 fx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왜냐하면 x가 a에 한없이 접근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곡선과 직선이 똑같다고 볼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얘기고. 자, 다음 뉴턴의 미분계와 라이프니츠의 미분계와 둘 다 구분해서 사용할 줄 아시죠? 요걸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쓸 때 이 괄호까지는 생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쓰면 저도 너무 빡이 쳐가지고. 근데 이제 저거는 워낙 편리한 기호예요. 그러니까 짧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는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기호이기 때문에 라이프니츠의 미분계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뒤에 복잡한 식을 다룰 때 보면 알아요. 보면 바로 납득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적분까지 다 배운 애들은 얘가 되게 쓸데없는 기호다라는 걸 깨닫고 얘를 이제 손절을 하거든요. 얘를 잘 안 쓰려고 해요. 알겠죠? 예. 물론 이제 뻔하면 수학투에서 x, y밖에 없으면 그냥 쓰지만 조금만 애매하면 변수 여러 개 등장하면 라이프니츠의 미분계를 써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 그렇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라이프니츠의 미분계를 잘 안 쓰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좀 더 쓰겠습니다. 눈에 자주 익혀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사용하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f'x의 식은 다음과 같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아까 미분계수의 정의 그대로 쓰는데 뭐만 a 대신 x만 집어넣으니까 다음과 같겠죠?
맞잖아요. 예. 델타 x를 맨날 쓰는 게 좀 귀찮으니까 이걸 이제 h로 쓰기도 합니다. 도함수를 만들게 된 목적을 잘 생각해봐. 봐봐. 미분계수를 알고 싶어. 어떤 점에서 변화를 알고 싶다고. 그럼 뭘 구해야 돼요? 극한을 구해야 되지. 그럼 내가 변화를 알고 싶은 점이 10개야. 그럼 극한을 10번 구해야 되지. 얼마나 귀찮겠어.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는 거야, 수학자들이. 임의의 점에서의 극한을 미리 계산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만든 게 도함수입니다. 그러면 임의의 점에서의 극한을 다 계산해 놓은 거죠, 이미. 해 놓은 거니까 여기에 대해 니네가 2에서의 미분계수 알고 싶니? 그럼 2 대입해. 5에서의 미분계수 알고 싶니? 그럼 5 대입해. 이렇게 해서 함수화 시킨 거죠. 그래서 얘를 도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알겠어요? 이건 워낙 중요하니까 또 박수 한번 칠게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이 도함수의 정의와 미분계수의 정의를 알 때까지 우리는 문제를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모든 문제집이. 아시겠죠? 네, 워낙 중요하니까 또 박수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함수 y는 fx 위의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죠. 여러분들이 미분의 공식을 배우지 않아도 이 도함수의 정의만 알고 있으면 미분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공식을 외우는 이유는 그냥 더 빨리 하려고 하는 거지, 선생님 저 공식을 까먹어서 미분을 못하겠어요. 거짓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식을 까먹어도 언제든지 미분을 할 수 있다. 보여드릴게요. 분수함수의 미분 우리 안 배웠잖아요. 공식 없다고 난 외우고 있어. 난 외우고 있지만 공식을 내가 만약에 까먹었다고 치자. 가능할 것 같지가 않은데 아무튼 까먹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f'x를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일단 h를 0으로 보내죠. 분모에는 h가 오는 거예요. h가 이제 x의 증분이니까. 분자에는 누가 와야 된다고 써있지? 위에 정의 보면 x 플러스 h를 fx에 대입한 거. 그럼 fx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럼 x 플러스 h 더하기 2분의 1 이게 되겠지? 맞아요? 그리고 그냥 x만 대입한 거 x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런 분수 무슨 분수? 번거로워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번거롭지 않게 만듭니다. 분모 분자에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h 플러스 1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여기서 x 플러스 h 플러스 2를 빼게 되고 분모는 x 플러스 h 플러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 분자 다 계산해보니까 뭐니? 영준아 분자 다 계산해보니까 뭐야? 그렇죠. 마이너스 h죠. 마이너스 h잖아. 0으로 가게 하는 0분의 0꼴이 되게 하는 애들 지웁니다. 됐죠? 그럼 마지막에 뭐 남겠어요? 마이너스 나머지 확정극한이니까 그냥 대입해도 되죠. 이렇게 보세요. 미분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9분의 1이다 라는 걸 할 수 있죠. 자, 공식을 까먹어서 미분을 못합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미분 못하면 당신은 도함수의 정의까지 까먹은 거예요. 도함수의 정의까지 까먹었어요. 그럼 참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냥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미분을 할 수 있다. 왜 이런 얘기 하겠어? 내가 미분 공식을 까먹었어. 그럼 도함수의 정의를 만들어. 자꾸 책 뒤지지 말고 그냥 만들으라고. 니네 두뇌한테 벌을 주란 말이야. 그럼 두뇌가 어떻게 생각해? 형 잠깐만 기억이 난 것 같아. 이러면서 공식을 뱉는단 말이지. 알았니? 그렇게 외우는 거야. 나는 그렇게 외웠어. 알았어? 똑같아요. f'x는 h가 0으로 접근할 때 분모는 h일 거고 분자는 x 대신에 x 플러스 h를 넣은 거에서
그냥 x를 넣은 거를 빼잖아요.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인데 약분할 대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분모 분자에 저 가운데에 부호 바꾼 걸 곱해서 모양을 바꾸죠. 그럼 분자에는 h만 남습니다. 분모에는 다음과 같겠죠. 그럼 hh 약분되죠. 그러니까 뭐가 남겠어요? 2루트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괜찮은 거 같죠? 그러니까 f'1은 얼마냐? 라고 하면 2루트 3분의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얘 또한 미분의 공식을 우리는 몰랐지만 미분하는데 지장은 없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이해하겠잖아.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와, 진짜 덥다는데 화장실이. 그러니까 전기요금 50만 원씩 나오지. 추운 꼴을 잘 못 보겠어. 난 추운 게 싫어. 야, 할 줄 알지? 넘어가도 되냐? 아니요. 안 된다고 할 줄 알았어. 그냥 빨리 할게요. 뭐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거. 지금 물어본 극한에서 우리 뭘 생각해야 돼요? 이 모양을 생각해야겠죠. 미분계수는 모양이 두 개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2다 라고 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수렴하는 극한을 준 거니까 저걸 써먹을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저걸 써먹을 수 있게 하려면 다음과 같이 변형하면 되겠죠. 어차피 뭐 이런 거 금방 푸니까. 지금 제시된 극한과 역수인 것만 빼면 똑같잖아요. 그쵸? 예. 그럼 2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2분의 3이 되겠네요. 이렇게 쉬운 건 잘 안 나오죠 원래. 그죠? 예, 실전에서는 밑에 거 같은 게 많이 나와요. 밑에 거라고 별거냐? 별거 아니니까 잘 보세요. 잘 봐. 자, 분자의 항이 두 개 있지. x의 제곱 f이라고 마이너스 fx의 제곱하고 누가 더 중요하겠니? 마이너스 fx의 제곱이 더 중요해. 왜냐면 이제 미적분 배웠으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이 되겠니? 얘는 실제로 뭐냐면 네모 빼기 세모분의 f 네모 빼기 f 세모 라고 써있다고 보면 여기는 뭐 어쨌든 네모는 세모감. 이제 이해 되겠니? 이거 모양 맞추면 되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앞으로 빼버리고 안 내려와. 높이 안 맞으면 기분이 나쁜데? 아이씨. 기분이 별로야. 이 정도로 하자. fx의 제곱이 있었단 말이지. 그지? 맞잖아? 내 말 듣고 있나? 그리고 어차피 x를 1로 붙이면 x의 제곱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빼기 f1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여기 밑에 누가 있어야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있어야지. 모양 맞추기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 누가 있어야 돼? x 더하기 1이 있어야 되지. 잘 봐. 정신 차리고 잘 봐. 정신 차리고 잘 보면 x 더하기 1 약분하면 분모는 변한 거 없어요. 분자는 지금 뭐냐면 내 마음대로 f1을 더한 거 말고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남은 거에서 f1만 빼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뒤에는 뭘 더하면 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f1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 x 마이너스 1 하고 여기까지 괜찮아? 한 방에 갈 수 있겠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래에 있는 식은 위에 있는 식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극한은 마이너스 2f'1이에요. 두 번째 극한은 여기 약분하면 x 플러스 1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f1입니다. 마이너스 2f'1은
마이너스 4겠고요. 2F1은 6일 거니까 답은 2다 이렇게. 괜찮은 것 같죠? 괜찮은 것 같죠? 자, 다음 수학토에서는 미분 방식을 상수배 미분, 합차의 미분까지만 배워요. 아니 곱의 미분까지 배워요. 하지만 몫의 미분은 배우지 않잖아요. 몫의 미분입니다. 저는 수학토에서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몫의 미분은 사실상 곱의 미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한다고 했죠? fx를 곱해버려요. 그럼 yfx는 1이죠. 맞죠? 이거의 양변을 x에 대해 미분하겠습니다. 그러면 yfx를 뭐라고 봐야 맞아요? y도 사실 x에 관한 함수니까 y도 x에 대한 식이고 fx도 x에 대한 식이잖아.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y를 미분하면 1이라고 하면 안 되지. y를 미분해서 1이라고 하면 뭐야? y에 대한 미분이잖아. 그러면 y를 x에 대해 미분한 걸 곱해야 되죠. fx는 그대로 쓰고요. 더하기. 이번엔 y를 그대로 쓰고 f'x를 적습니다. 우변이 1은 미분하면 0 되겠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dy dx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식을 정리할게요. 여기에 대해 식을 정리해 보니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y f'x를 fx로 나눈 것과 같다는 식이 나옵니다. 근데 y가 fx분의 1이죠. 그러니까 fx의 제곱분의 f'x 다음과 같은 식이 얻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미분이니까 얘를 외워가지고 빠르게 풀 수 있어야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의 쓰지 말고 곱의 미분 쓰지 말고 얘 나오면 분모를 제곱하고 분모를 미분한 걸 부호 바꿔서 분자에 올리면 미분한 거 같구나 이렇게. 알겠나 친구들? 알겠어? 자, 밑에 거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얘는 gx를 y로 안 곱할게. 왜냐면 gx를 y로 곱해서 하면 위에서 한 거하고 증명이 똑같잖아. 그럼 우리의 머리가 덜 사용될 것 같거든? 알았어? 우리의 머리를 더 사용하기 위해서 y를 fx 곱하기 gx분의 1이라고 할게. 뭐가 달라요 선생님? 이제 이거의 미분을 할 줄 알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곱의 미분이 가능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앞에 걸 미분하고 뒤에 걸 그대로 한번 쓰죠. 그 다음에 원래 더하기인데 뒤에 거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분모를 제곱하고 분모를 미분하는 것을 부호를 바꿔서 쓴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뀔 거 아니야. 원래 더하기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얘를 통분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어요. 뉴턴의 미분기를 아예 안 쓸 수는 없어. 그럼 식이 너무 복잡해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거 봐봐. 분자 잘 봐봐. 곱의 미분하고 똑같지? 근데 가운데만 마이너스 연결돼 있네? 곱의 미분은 가운데가 플러스여서 두 개 항의 순서를 바꿔도 되거든? 얘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래서 분자 먼저 미분한다라는 사실 잊으면 안 된다 얘들아. 누구 먼저 미분한다고? 분자 먼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 먼저 미분한다고요? 분자 먼저요. 얘도 공식화해서 이제 기억을 좀 해놓고 바로바로 미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줄에 네. F 프라임 X가 아니라
그러네요. 너희들 빼고 써가지고 그랬네요. 얘는 그냥 썼어야 되죠. 아랫줄에는 똑바로 써야 되는데, 그지? 하식스 왜 내 건 안 주냐고. 내가 이제 수학 테스트는 이렇게 보여주기만 했었거든? 근데 이제 외웠어야 돼. 이제 진짜 문제 풀 때 다 써야 된다고. 외워야 한다. 알겠어? 잠깐 쉬었다 올게.